안녕하세요. 정성원입니다. 오늘 울룩블록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 창세기 편이라는 제목으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서 한 것처럼 제일 처음 만들어진 블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는 이게 이제 블록 0번을 말하는 거고요. 제네시스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기원, 최초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창세기가 이제 제네시스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포함된 거래 내역은 뭐냐? 이것도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단 한 개의 특별한 거래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블록을 생성한 대가로, 즉 마이닝한 대가로 주어지는 신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거래예요. 이런 단 한 개의 거래만이 제네시스 블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래에 비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비밀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썼지만은 그래도 그게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석해서 보지 않으면은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죠. 제네시스 블록을 구경하러 갈 건데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거 두 개예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사이트를 더 좋아하고요. 블록체인 인포. 참고로 제 사이트는 이제 블록체인 스튜디오 .info죠.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써보시고 더 선호하시는 걸 쓰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사이트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거를 씁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블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비트코인만의 또 위키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링크는 제가 유튜브 영상 설명에 다 포함시켜 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히 스티미 포스팅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따라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 설명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더 나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blockchain.info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참, 저는 영국에 살고요. 마침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영국 기준 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아무튼 영국 기준 시간으로 지금 5월 1일인데요. 네, 5월 1일자 지금 최신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인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이티스트 블럭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생성된 블럭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네시스 블록 보러 왔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이 하이트라는 게 바로 블럭 넘버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럭은 블럭 0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블럭들이 생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지 자체는 이제 몇 분 전에 생성이 되었나. 원래는 이제 블럭 하나가 생성되는데 평균 10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이렇게 지금 이 사이 간격을 보면 이거는 14분이 걸린 거죠. 만들어지는데. 14분이 걸렸고, 요 두 개 사이를 보면 이제 7분. 요거는 지금 고작 1분 만에 생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운인 거예요. 채굴 과정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채굴이라는 게 결국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넌스라는 값을 찾는 건데 그게 정말 랜덤한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더 빨리 찾아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느리게 찾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평균 한 10분 정도에 찾아지게끔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랜잭션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을 때는 그러니까 최소 1개,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거래가 이제 있고 신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그리고 많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3,000개가 넘게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그 블록에 포함된 거래의 크기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굴이 혼자서 못하고 어떤 풀을 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채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채굴풀 회사들에서 이제 채굴한 거를 볼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제네시스 블록을 보러 가볼까요? 이 화면이 참고로 제가 이제 전체 화면으로 좀 확대를 하고 글꼴도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 보러 가셨을 때 나오는 화면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쉽게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검색창 눌러보시면 이제 뭐 블럭 넘버를 넣을 수도 있고 해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트랜잭션 값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TXID라고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송금하고 나면은 뭐 자기 송금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하려면은 여기다 그 TXID를 넣으시면은 컨퍼메이션이 몇 가지 왔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블럭을 우리는 보고 싶으니까 블럭 0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블럭 0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오죠. 제가 이걸 너무 확대를 했나? 그럼 여기 잘리는데, 다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블럭 0 같은 경우에 트랜잭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라고 나오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하나고, 그리고 여기서 아웃풋 토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래 내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웃풋이 결국 다 보상으로 지급되는 코인이에요. 이제 좀 더 자세한 하나 이상의 거래를 포함한 블럭을 보는 방법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거래 내역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50 비트코인이 다 블럭을 생성한 사람한테 간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게 이 블럭 리워드 이외에도 트랜잭션 피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트랜잭션 피 없이 했다. 특히나 이건 제네시스 블럭이니까 더욱더 피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0번 블럭이다라는 거를 하이트가 바로 그 블럭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인 체인이라는 거는 블럭이 일시적으로 갈래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메인 체인에 선택된 거에는 이렇게 메인 체인이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참고로 당연히 이 지금 블록체인 인포에서 보여주는 이런 정보들은 보기 쉽게 가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는 바이너리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블록에 들어가는 핵심 정보가 3가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게 또 다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래 내역. 제네시스 블록이니까 거래가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 블럭에 대한 해시. 여기 해시를 이제 또 따로 모아놨어요. 근데 이건 제네시스 블럭이기 때문에 이전 블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0으로 그냥 채워져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해시 값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대충 생긴 거예요. 되게 길게. 네, 256비트의 어떤 문자열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차차 비트코인 그 백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블럭에 들어가는 거 한 가지가 타임스탬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difficulty라든지 비트, difficulty랑 비트가 이제 관련된 건데 이게 채굴 난이도에 대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다음에 설명을 마이닝 편에서 좀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블럭 리워드를 주는 거래 내역을 보면은 이 블럭 리워드도 결국은 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재밌게도 no input, 인풋이 없다. 여기 화살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은 이 신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도 결국은 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인풋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풋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이제 화살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쉽게 생각하면은 인풋은 그냥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낸 주소 플러스 금액인데 이런 신규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그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받는 쪽에는 뭐가 표시가 되냐? 비트코인을 받으려면 받는 주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주소고 여기 이제 얼마였다. 50개의 비트코인을 줬다. 라는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제네시스 오브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워낙에 이제 특이한 거래 내역이니까 이 사이트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외부 링크를 걸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위키 페이지에 설명된 그 제네시스 블럭에 대한 설명으로 링크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숨겨진 메시지는 어디 있냐? 바로 이 거래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링크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이게 바로 트랜잭션에 대한 아이디인데 TXID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메시지는 어디 숨겨져 있느냐? 내려가 보면은 바로 여기에 스크립트라는 부분 있죠. 네, 그래서 이 Show Script and Coinbase를 클릭을 해보시면 코인베이스는 뭔지 제가 강의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밑에
내용이 나오죠. 코인베이스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오다가 여기 이제 이거를 디코드, 해석을 해보니까 The Times 하고 뭐 날짜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타임즈는 왠지 신문 이름 같죠? 뭐 뉴욕 타임즈라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강의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타임즈에 날짜가 써 있었잖아요. 바로 이게 그 날의 더 타임즈라는 신문의 첫 페이지예요. 그리고 아까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그래서 여기 날짜 2009년 1월 3일 토요일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신문 이름이 더 타임즈고요. 참고로 이 더 타임즈는 여기 지워졌는데 여기 이제 이게 파운드 기호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신문이 아마 뉴욕 타임즈일 텐데요. 뉴욕 타임즈는 당연히 미국 거고 미국 뉴욕. 그 더 타임즈라는 거는 영국 신문입니다. 참고로 이 더 타임즈가 오리지널 그 타임즈예요. 훨씬 더 역사가 깊고 더 놀랍게 이 폰트를 보시면은 뭐 익숙하시지 않나요? 물론 이거 뭐 수많은 신문과 책들이 이 폰트를 쓰지만은 사실 이 폰트 이름이 타임즈 뉴 로만인데 이 폰트를 만든 곳이 바로 이 타임즈라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메시지가 바로 실제로 이 타임즈라는 신문의 그 해당 날짜의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럭이 생성되던 날짜의 첫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뜻은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영국에 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역사 깊은 일이 있었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바로 며칠 전인데 4월 28일 날에 그 신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럭에 담긴 메시지를 다시 보면은 바로 이 메시지였죠.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도 실제 이 날짜의 The Times라는 신문 일면에 실린 첫 기사의 제목입니다. 한글로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런 뜻이에요.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한 재무부 장관. 제가 이왕 이거 설명하는 김에 뭐 관련된 영어 표현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뒤에 보너스 영상으로 넣어두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좀 더 이렇게 뭐 시사적인 것과 뭐 영어 같은 것도 좀 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네시스 블럭에 담긴 메시지로 알 수 있는 진실과 루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기사를 뭐 미리 어떻게 입수하지 않았으면은 최소한 확실히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는 1월 3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인터넷에서 봤지만은 제네시스 블럭 타임스탬프 자체는 이 시간이에요. 1월 3일, 그 다음에 6시 15분. 참고로 이 시간은 세계 표준시,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영국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자체는 서머타임을 쓰지만은 이 표준시 자체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제네시스 블럭에 표시되어 있는 타임스탬프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1월 3일 이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를 그러면 이게 증명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라는 게 P2P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타임스탬프의 진실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채굴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네트워크에 이제 퍼뜨리는 건데, 게다가 이거는 심지어 제네시스 블럭이잖아요. 제일 처음 블럭이기 때문에 정말 확인할 길이 없죠. 이게 진실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해지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제3자 사이트에 이 기록을 업로드 해놓지 않는 이상은 그 시점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이게 뭐 단순한 그 네트워크 타임 동기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엄밀히 말해서는 P2P 시스템에서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월 3일 날 이 시간에 정말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1월 3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증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재밌는 게 이 블럭 1,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럭이 블럭 0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블럭이 6일이나 지나서 만들어졌어요.
이 타임스탬프를 확인을 해보면은. 물론 그것도 이제 믿을 수는 없지만은, 예, 어쨌든 그 기록에 따르면 이제 6일이나 지났어요. 근데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은 10분 정도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뭐, 더 빠를 때는 막 1분만 해도 되고, 더 걸릴 때는 이제 뭐, 아까 최대가 17분이었나요? 뭐, 하여튼 더 걸릴 수는 있지만은, 6일이나 걸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키 페이지를 보셔도 되는데,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것 같은데 뭐 그 당시는 하드웨어가 좋지 않아서 오래 걸릴 수도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블럭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빨리빨리 잘 생성이 됐거든요. 이제 더 유력한 설은 뭐 이런 거죠. 실제로는 1월 3일날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지나서 만들었는데 그냥 이 메시지를 넣고 싶어서 그래서 이 날짜를 이렇게 맞춘 것이다라는 이제 설도 있고 이제 또 뭐 다른 설로는 이제 이때 실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어떤 테스트를 하느라고 이제 뭐 늦어져가지고 두 번째 블럭은 늦게 생성하게 되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래요. 뭐 믿고 싶은 걸 믿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다 루머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이제 본다면은 바로 아까 그 메시지가 좀 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중앙 집중적인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기 이런 말이 왜 비트코인이 왜 그런 의미를 지니는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메시지도 근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시작되던 무렵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참고로 2008년 말에 백서가 업로드 되었고 제네시스 블럭은 2009년 1월 3일날 이제 생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2007년 그 말 무렵부터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건 뭐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서브라는 표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임은 좋은 거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뭔가 그 다음에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임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서브라는 건 뭐 서브 스탠다드, 뭐 아니면 뭐 마라톤에서 뭐 서브 3, 서브 3라는 게 뭐예요? 3시간 미만으로 풀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 서브 3라고 불러요. 뭐 그런 것처럼 이거는 밑이라는 거예요. 빌로우. 그래서 프라임 등급은 이제 모기지라는 게 주택 대출이거든요. 주택 담보 대출. 그런데 이제 프라임이라는 거는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는 좋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좋지 못한 사람한테도 막 빌려준 거예요. 하우징 프라이스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좀 불안한 사람한테 빌려줘도 집값이 오르니까 잘 갚더라. 그런데 이제 버블은 항상 터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신용 점수도 안 좋은 사람들이 그걸 갚을 여력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왜냐하면 이제 또 이런 대출 상품이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또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거에 투자하는 또 상품을 팔고 그래서 그런 어떤 파생 상품의 규모 같은 것도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이제 일어났고 뭐 급기야는 예를 들어서 리만 브라더스 이런 회사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 표현에 나오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예. 리만 브라더스는 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히 되는 회사였죠. 근데 이런 회사마저도 이렇게 결국 2008년 9월에 파산 신청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아까 메시지 자체가 이제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은행들이 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서 또 구제금융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지 막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것도 벌써 세컨 베일아웃이라고 했죠. 벌써 한 번 도와줬는데도 부족해서 또 한 번 더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존의 그런 중앙 집중적인 금융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게도 그 신문이 영국 신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또 한때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영국에 거주하거나 영국에 거주했던 사람은 아닌가라는 루머도 아주 잠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로 이제 메인 내용은 끝이에요. 뭐 간단한 것만 아시고 싶은 분은 여기까지만 시청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더 알고 싶다. 아까 코인베이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나는 코인베이스가 뭔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 다음 이제 또 타임즈라는 신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제네시스 블록 메시지에 나온 영어 표현 등을 이용해서 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블록을 만든, 그러니까 즉 마이닝, 채굴을 한 대가로 주어지는 신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거래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봤던 제네시스 블록의 그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인풋이 없죠. 노 인풋, 인풋이 없다. 인풋이라는 거는 이 표현이 이제 좀 어색하실 수 있으실 텐데 뭐 인풋, 아웃풋 이게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공식 용어예요. 그래서 인풋이라는 건 이제 보내는 주소와 이제 금액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선 간단하게 그냥 송금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이 없다는 거는 송금인이 없다. 여기 보다시피 주소가 없잖아요. 주소가 없는데 받는 주소는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만든 코인이니까. 여기 설명을 써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제네시스 오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뭐 newly generated coin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이 사이트에서 보기 좋게 이제 만들어 준 거고 그 로레벨 데이터에는 이렇게 당연히 써 있지는 않아요. 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고 그럼 이제 코인베이스 자체는 뭐냐?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코인베이스인데, 참고로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그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메인 거래소는 이제 GDEX라는 데고, 이 GDEX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해놓은 게 이제 코인베이스인데,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그 거래소 이름이자 동시에 이제 회사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는 건 당연히 이제 그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서 코인베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코인베이스라는 말은 바로 뭐냐? 여기 이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입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노 인풋. 그렇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한 데이터 필드를 코인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데이터나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네시스 블록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코인베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봤듯이 아까 코인베이스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음은 이 더 타임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사실 일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신문이에요. 1785년 1월 1일에 창간한 그 영국의 일간지예요. 그 매일 나오는 신문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름이 이 데일리 유니버설 레지스터였어요. 정말 이름이 너무 정말 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장명 센스를 논하기 그런 게 뭐 저도 울룩블록 블록체인이라고 지은 주제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한 번 들으면 기억은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울룩블록 블록체인은 상당히 좋은 이름인데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데일리 유니버설 레지스터라는 이름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깔끔하게 더 타임스를 변경을 했죠. 더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소셜 네트워크란 영화에서 그 페이스북이 원래는 더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넵스터 창립자가 더를 빼라고 하는 멋진 장면이 나오죠. 사실 그건 진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thefacebook.com으로 가보시면은 아마 뭔가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뜰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누구나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타임즈라는 이름을 쓴 신문들이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타임즈 들으시면 보통 떠오르는 게 아마 뉴욕타임즈일 거예요. 뭐 이게 워낙에 압도적으로 유명하니까. 사실 지금에 와서는 뉴욕타임즈가 훨씬 더 유명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긴 게 뭐 한 70년 정도 더 뒤에 생겼네요. 참고로 이게 얼마나 옛날이냐면은 미국 독립기념일이 그 줄라이 4th라고 하는 10월 4일 그게 1776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 옛날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원래 영국 거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뭐 지금도 영국 신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소유자는 이제 2015년에 이제 일본 니케이가 인수를 해서 이 니케이도 이제 경제 신문을 이제 발행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영국 기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타임즈 뉴 로만 폰트의 그 원조입니다. 더 타임즈 그 회사에서 쓰려고 의뢰를 해서 만든, 그래서 1932년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제 그 비트코인 백서 강의에 쓰는 영문 폰트도 바로 이 타임즈 뉴 로만으로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폰트예요. 신문 같은 데나
책이나 그런 데 많이 쓰이는 폰트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 시간인데요. 바로 이 표현이었죠. 그래서 참고로 이 그림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 날짜 신문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있는 이 표현. 비트코인 덕분에 이 날짜 신문이 워낙 유명해져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해석으로 돌아와서 챈슬러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대학 총장을 챈슬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독일에서 수상을 챈슬러라고 하고 그리고 영국에 또 이제 고위직 중에서 챈슬러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은 경우에 보통 뜻하는 바가 Chancellor of the Exchequer라고 해서 영국 재무부 장관을 뜻합니다. 이 Exchequer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이런 계산을 하는 재무부가 돈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는 테이블의 모양이 체스판처럼 생겼다 해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어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런 데서 유래가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on the brink of. 여기는 사실 이제 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제목이라서 더를 안 쓴 걸 거고요. 보통 이제 더가 들어갑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brink 대신에 verge나 edge를 쓰면 되고요. 엣지가 가장 쉬운 단어죠. 그래서 뭐뭐의 끝자락에, 뭐뭐의 경계에, 뭐뭐의 직전에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어떻게 많이 쓰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The company was teetering on the edge of bankruptcy. 그래서 bankruptcy라는 게 이제 파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teeter라는 표현은 흔들리다, 휘청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파산에 직면하여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teeter라는 표현은 보통 묘사적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진행형으로 많이 씁니다. ing가 붙어있는. 그리고 이제 bailout은 구제금융. 이제 주로 긴급한 거. 긴급하지 않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겠죠. 좀 더 버텨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이제 비교 표현으로 이제 베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영화 같은 데서 되게 자주 나오는데 영화에서 감옥이나 구치소를 자주 가니까 그럴 때 이제 나오는 보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은행들을 위한 베일아웃, 구제금융. 그런데 벌써 세컨드, 그러니까 한 번 이미 도와주는데 안 돼서 이제 지금 두 번째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은행에 대한 그 두 번째 긴급 구제금융에 직면한 재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알리스테어 달링, 이거는 바로 이 영국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 당시에. has been forced to consider a second bailout for banks as the lending drought worsens.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lending drought이라는 게 바로 이제 lending이라는 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drought은 가뭄. 그래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출 절벽 현상이 더 이제 악화되면서 이제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고려해야만 되게 되고 있다. 그런 이제 문장인 거죠. 이제 force는 이제 강제로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밖에 대책이 없다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지는 정해놓지 않기로 할게요. 순서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강의도 진행하고 또 그냥 이거를 먼저 하면 좋겠다 싶은 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